센터는 전국 최초의 이제 직속기관입니다. 어, 처음 이제 교육부의 공모 사업으로 저희 경기하고 충북하고 대구 이렇게 세 군데가 이제 이동이 안 선정이 돼서 그냥 되었는데 뜻이 그 들어가고 있어. 중에서 저희 보면서 센터만 색깔이라고 이렇게 그래. 직속기관으로서 관 색깔 최초로 시간이 없더라.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학교 미디어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정착하며 지역사회의 미디어 교육을 연결하는 전국 최초의 경기도 교육청 직속기관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디지털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그리고 학교 미디어 교육을 지원하고자 방송 분야, 미디어 분야의 진로 직업, 창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미디어로 즐겁게 안전하게 세상과 소통하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산의 측면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미디어를 Recording in progress. 창의적으로 제작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이제 교육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비의 측면에서 미디어의 비판적인 활용, 지식 습득을 위한 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창작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희 센터의 교육 목표는 미디어 어이, 역량과 공동체성을 윤우야, 어이, 갖춘 미래 누구냐? 소리 인재 내는 사람, 양성입니다. 이제 올해 관계부처 합동해서 미디어 역량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들도 무조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디어의 접근 이용 측면에서 미디어의 또 이해 분석 측면에서 권리 책임, 표현 소통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저희 학교의 교육 현장을 이제 살펴본다면 약간은 표현 소통 부분, 표현하는 측면, 이용하는 측면에 조금 더 치우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보완하고자 이러한 사업들을 펼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학교에 가셔서 다양한 교육을 해주실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해 분석, 권리 책임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 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한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 미디어 교육 분야에서 미소들이 공유학교 분야에서 온라인 미디어 교육 분야에서 조금 더 학교는 본질에 충실하도록 잠깐 나갈게요.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학생들이 와서 지역과 협력한 다양한 미디어 교육 활동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온라인 속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디어 교육을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저희 센터가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학교 미디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이 어디 부분에 이제 들어가 있냐면 학교 미디어 교육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 사업을 펼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 미디어 교육을 이제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미디어 교육을 확산하는 부분, 이제 이 부분에 저희 사업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공유학교를 통해서 미디어 체험을 저희 이제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에 관련된 자료들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학교 미디어 교육을 지원하고 함으로써 미디어 교육의 접근성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자 그리고 학생 미디어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활용 측면의 역량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학교에 맞춤형 지원을 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수업의 방식이 무엇인가 해서 담임교사가 직접 교육을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담임교사 수업형을 진행을 해드리고 또 강사님이 오셔서 수업을 조금 해주십사 하는 분들에게는 전문 강사를 학급에 파견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학교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1088학급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883학급 학교를 수고했어가지고 나눠서 녹화 좀 하려고. 교육을 해 주실 것이고, 또 담임 선생님들께서 직접 수업해 주시는 학급은 205학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컴퓨팅 교사 협회와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업무 협약 가만히 있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이제 개발한 자료와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이러한 교구제를 이제 개발을 하고, 또 이 부분을 학교에 제공을 하고 또 전문 강사까지 파견해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미디어 교육을 조금 더 이제 확산할 수 있도록 이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경기도에 이제 있는 학교로 출강을 하시게 되잖아요. 경기 교육 정책과 반대되는 내용이나 발언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다, 뭐 이런 하실 분들은 이제 안 계시겠지만, 간혹 이렇게 강사님들께서 조금은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 이 출강하시는 선생님들은 모두 다 굉장한 역량이 뛰어나신 전문가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은 선생님들께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다 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또 시간이 부족해서 강의 준비가 조금 부족했다, 뭐 또는 내가 조금 수업이 지금 원하는 만큼 진행이 안 됐는데 강의 내용이 이제 뭐 개정 시간 내에 적합한 분량이 아니다, 뭐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밖으로 표출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이제 사업에 관련된, 또 저희 센터에 관련된 간단한 소개 말씀 이제 드렸고요. 미디어로 소통하며 꿈꾸다, 저희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참여와 소통에 있는 교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사님. 네, 사업에 대한 소개와 센터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미디어에 관한 내용들을 수업을 진행하실 텐데 학교에 가셔서 미디어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거든요.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지혜영 강사님께서 미디어의 이해와 이용 방법에 대한 연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면 공유 반갑습니다.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오늘 또 선생님들과 함께 미디어 중에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저는 미디어 교육 강사 지혜영이라고 합니다. 자, 화면 공유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가 잘 되었나요? 네, 잘 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교로 가서 특히나 초등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시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영상물 등급 위원회도 수업하고 있지만 언론지능재단이나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도 이렇게 영상에 관련된 일을 아이들하고도 수업도 많이 하고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의 입장에서 선생님들과 이런저런 경험담을 좀 나누고자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짧지만 40분 동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영상물 등급위원회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요. 영상물에 이 등급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지, 이런 등급 제도,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과 이렇게 영상물 가지고 수업하실 때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또 슬기롭게 영상물을 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이름은 지혜영이고요. 제가 이 수업을 하게 된 이유가 그건 것 같습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센텀시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부산에 있는데 지금 영상물 등급위원회랑 가장 가까운 곳에 살아서 수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요즘 아이들 영상물은 하루에 몇 번씩 다 접하고 있고, 영상물 틱톡으로도 올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물론 다 아시겠지만요.
그런데 이 영상물들이 과연 다 우리 아이들이 다 접해도 되는 것인지 먼저 물음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무분별하게 영상에 노출도 되어 있고 또 성인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보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수업할 때 얘들아 오징어 게임 봤니? 그랬더니 부모님과 함께 봤어요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뭐 시리즈물 굉장히 저도 잔인해서 어른들 보기에도 조금 어려운 이런 영상들인데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 영상물 등급위원회 영상물 바로보기 프로그램이 내 나이에 맞는 영상물들을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를 먼저 배우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매일 접하는 영상,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미디어 수업을 진행하시니까요. 아이들이 영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한번 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은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굉장히 집 안에서 영상물들을 많이 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틱톡이라든지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 표현하는 방식들을 굉장히 많이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그 표현력도 굉장히 좋아지긴 했지만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됐죠. 요즘 또 인공지능으로 딥페이크 기술까지 아이들이 뭐 다 접하는 게 너무 쉽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자료 조사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2020년이지만 아마 더 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평균 영상물 시청 시간이 이렇게 4시간 넘게 하루 종일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뭐 유해 영물 등급 분류를 하고 있는 것들은 어른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뭔가 기준점이 필요하겠다. 우리 사회가 또 이렇게 많이 무분별하게 영상을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영상물 등급 분류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는 이런 설립 근거가 있습니다. 네, 법에 근거해서 영화, 비디오 및 공연물과 그 광고 선전물에 대한 윤리성과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내가 이런 영상물이 접해도 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조금 멀리해야 될지 이런 기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윤리성과 공공성을 보호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주요 역할은 뭐 이렇게 보호하고 정보도 제공하고요. 사후 관리까지 그리고 홍보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아이들 영상물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물 등급위원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었고요. 25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유해한 미디어로부터 어떻게 우리 어른들이 보호해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물 등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상물 등급에는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영상물이 있고요. 영화, 그 외에 또 이제 요즘에 OTT 서비스 있죠.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여기서 볼 수 있는 비디오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가지 등급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초록색의 전체 관람가, 그 다음에 두 번째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그리고 여기선 19세 이상 관람가 용어보다는 청소년 관람 불가 혹은 청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할 때 이 4가지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신호등하고 비슷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초록색은 안전하게 우리가 봐도 되지만 빨간색 어떨까? 지나가도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저학년 친구들도 쉽게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저는 예전에 이제 방송 TV 프로그램을 만들던 사람인데요.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7세 이상 봤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TV 프로그램하고 이 영상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조금 설명을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혹시 수업 중에라도 TV 프로그램과 영화 이렇게 약간 구별을 잘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게임은 어때요? 하고 물어볼 때 게임도 뭐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여기 보시면 용어가 조금씩 다르죠. 아까 우리 영화에서는
관람가였습니다. 네, 관람을 하는 영화고요. 그다음에 TV는 시청가 이렇게 되어 있고 5개로 나뉘어주죠. 중간에 7세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게임은 이용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부처도 다 다르고요. 자, 그래서 영상물을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요거는 또 TV 프로그램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요 7가지를 쭉 알아두시면 TV와 어떤 면은 또 비슷한 면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요. 7가지 기준을 가지고 영상물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요 아이콘도 보시면 그림 보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이렇게 7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1번 주제는 이야기, 그러니까 영화 속이나 뭐 OTT 서비스 우리 그 안에 있는 드라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해하기가 쉬운가입니다. 그래서 해당 연령층이 얼마나 이해를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른들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2번째는 뭐 그림에 보다시피 선정성, 네, 남녀 이렇게 표시가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수업에서는 이 밑에 있는 작은 글씨는 이렇게 적어서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단어들도 있고 선정성이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영화에 얼마나 야한 장면이 많은가 뭐 요 정도 설명하고 끝납니다. 뭐 호기심 많은 친구들 막 더 얘기해달라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거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설명하다가 이제 자를 부분은 잘라준다든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이들한테 이제 눈높이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적으로 자극적인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선정성이고요. 그다음에 폭력성은 뭐 주먹이 이렇게 나왔죠. 폭력성 하면 아이들이 이제 마동석 얘기를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뭐 범죄도시 막 이런 거 많이 봤다고 얘기도 하고요. 서로 때리거나 죽이는 위협적인 요소가 만약에 때리더라도 뭐 진짜 피가 낭자하다든지 뭐 이제 뭐 고문 혈투 여기 설명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주 잔인하게 표현된 경우는 이제 연령 등급이 아까 청소년 관람 불가로 높아지면서 청소년들이 보지 못하게끔 이렇게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대사는 거칠고 거북한 욕이나 대화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욕 같은 거 뭐 선생님 근데 욕 한 번에 했다고 청소년 관람 불가가 되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7가지를 다 설명한 이후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한 번 욕 나왔다고 물론 청소년 관람 불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화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살펴보고 난 후에 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요 대사도 굉장히 아이들이 이제 영화에서 욕이 나온다든지 거친 표현들은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5번째는 공포입니다. 무서운 심리적으로 막 진짜 공포 영화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긴장감, 그 자극, 위협적인 그런 충격이 얼마나 많이 주는가. 뭐 아주 이렇게 귀신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음악 있죠. 음산한 음악 이런 것도 거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6번째는 약물인데요. 여기는 이제 약물, 요즘에 또 마약 이런 것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알고는 있지만 여기에 술이나 담배가 자주 등장하는 영상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 모방위험입니다. 여기는 이제 잘못된 표현임에도 내가 자꾸 주인공을 따라하고 싶게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한 정도가 여기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에 뭐 무기류를 만드는데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든지 주인공을 따라하고 싶게끔 뭐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저희는 이제 수업 중에 모의 등급 분류 체험을 하거든요. 짧은 영상물이라든지 영화 예고편을 보고 아이들이 직접 분류를 해보게 되는데, 아이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제가 우리들이라는 영화, 초등학교 4학년 국어책에 나오는 영화를 그 수업 중간에 영화 예고편을 보고 등급 분류를 해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를 따돌리는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방 위험에 뭐 갑자기 청불 이렇게 해요. 굉장히 아이들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나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물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가지 내용 정보들을 골고루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등급을 매기는데요. 등급이 정해져야 극장에서 상영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OTT 서비스는 자체 등급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고요. 누가 하느냐, 이런 것들을 7가지 기준을 잘 아시는 전문가님들이 하십니다. 모여서 회의를 거쳐서 진지하게, 이 경우는 청소년들이 따라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든지, 너무 폭력적이라든지, 너무 선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극장에 상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개봉한 안녕 할부지라는 영화가 있죠. 우리 푸바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영화 여기 보시면은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 위험 모두가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도 전체 관람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 짧게 보고서 이 영화 등급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수업에 같이 응용하셔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전체라는 거는 이제 어린이들도 어른들도 물론 혼자 볼 수 있는 영화죠. 자, 서울에 보면 작년에 개봉해서 추석 엊그제였던가요? TV에서 방영도 하던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보시면 주제,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여기에 담배 피는 장면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럼 7가지 등급을 이렇게 모두 모여서 회의를 거쳐서 지금 노란불이 들어왔는데 가장 높이 있는 노란불이 개수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그 등급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12세 이상 관람가가 된 것이죠. 자, 다음 영화는 이거 이제 초등학생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네, 중학생 친구들도 이거는 분명히 자기가 봤대요. 그런데 선생님 이거 너무 잔인해서 청불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도 조금 자극적이고 이런 장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요 영화는 지금 15세가 5개가 있죠. 그래서 가장 높은 거 하나라도 있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영화는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그래서 너무 잔인한 장면들은 많이 이렇게 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던 오징어 게임, 왜 19세인가, 청불, 왜 19세 이상이 이렇게 찍혀 있는가를 이 내용 정보를 보시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이런 부분들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15세 이상 이렇게 들어왔지만 지금 청불이 4개나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라도 가장 높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 등급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영상 오징어 게임 시리즈는 청소년 관람 불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끔 이런 질문도 들어와요. 이 제한 상영가가 무엇이냐? 우리 요거는 제한 상영관에서 상영을 할 수 있는 영화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공식적인 제한 상영관은 없기 때문에 이 영화는 그러니까 상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내용 정보도 요 내용 정보 같은 경우는요. 영상물 등급 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영화 들어가서 제목만 치셔도 이런 정보들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19세 이렇게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이 등급 표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지나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매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고 영화관, 티켓박스, 그다음에 티켓, 자동 발매기, 키오스크 이런 다양한 곳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은 TV, OTT 서비스, 스마트폰 이런 데에 가시면 이런 정보들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영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총 3,600여 편이 심사를 받아서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쳐갔고요. 비디오, 아까 말씀드렸던 OTT 서비스는 10,000여 편이 넘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보시면 영화도 청소년 관람 불가가 이렇게 많습니다. 네, 여기는 비디오물 같은 경우는 전체 관람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은요,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이렇게 찾아가시면 다양한 영상물 정보들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영상물 등급 분류를 하는가? 아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호주
이렇게 세계 지도를 보시면 뭐 다양한 국가, 거의 모든 세계의 나라, 많은 나라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체 관람가 12세, 15세, 그다음에 성인이 볼 수 있는 청불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호주,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등급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이렇게 간단하게 숫자로 표시되어 있지만 7개 정도로 아주 세분화돼서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청소년들을 더 보호하는 장치를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한번 이렇게 미국과 영국, 일본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관람가, 그다음에 부모 지도하 전체 관람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13세 이상 관람가지만 이것도 부모 지도하에, 그리고 17세 이상 관람가, 그다음에 어른들만 볼 수 있는 17세, 여기는 미국이니까요. 네, 청소년 관람 불가, 예,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모 지도하 전체 관람가, 그다음에 12세 이상 영화 관람가, 12세 이상 비디오 관람가가 또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18세 이상 관람 불가. 네, 성인만 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일본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분류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영화라도 나라마다 등급은 아마도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차이도 있고, 보는 시각, 관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벤져스가 호주 같은 경우는 15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12세, 일본은 또 전체 관람가로 굉장히 낮춰져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보여주면 또 갑자기 친구들, 이제 학생들 같은 개구진 친구들은 선생님 저 일본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네. 이런 거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영화지만 나라마다 보는 관점들이 다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는 시각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등급위원들이 모여서 굉장히 의견을 많이 나눠요. 어떤 분은 요거는 청소년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거, 그다음에 요즘 아이들은 뭐 이런 거 굉장히 똑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간에 중간점을 타협과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왜 이거를 15세나 12세로 했죠? 이런 뭐 이거는 시각 차이, 관점의 차이라고 보시면은 네,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TT 서비스는 작년부터 5월부터 2023년 5월부터는 자체 등급을 이렇게 처음에 요 7개의 사가 먼저 실시를 했었습니다.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티빙, 쿠팡 플레이, 그다음에 애플 TV, 왓챠 등에서 먼저 영화 비디오법에 따라서 실시되면서 자체 등급 서비스, 자체 등급 분류 제도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이 회사 자체에서 등급 분류를 하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뭐 유통을 빠르게 하고 이런 점은 또 이제 권장할 만하나 이게 이제 이 회사 자체에서 이 영상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또 다양한 시각 차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세 개 회사가 또 더 추가로 해서 현재 2024년 8월까지 네, 지금이 이제 9월이죠. 작년,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모두 10개 회사에서 자체 등급 분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OTT 서비스에서 이렇게 자체 등급 분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OTT 서비스를 가족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맹점 때문에 아이들이 문턱이 굉장히 낮아져서 부모님의 관리가 있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보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조금 말씀드리는 거를 부모님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늘 이야기를 합니다. 키즈 컨텐츠만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안심 모드라는 거. 그런데 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뭐 이미 하고 있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수업을 하다 보면 또 선생님 저는 유튜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입장에서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이 그동안 부모님이 이렇게 보호했던 것들을 내가 수업에서 아이들한테 일부러 이런 거를 알려줘서 얘한테 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닐까. 하지만 지금 워낙 이런 영상물이나 이런 매체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너무 또 이렇게 몰라도 돼. 이것보다는 아는 것이 더
도움이 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주는 선들은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심 모드 설정이나 요거 각 회사에서는 안심 모드 설정을 다 할 수 있는 요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요. 영상물 등급도 비디오물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색깔별로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사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영상에 뭐 이렇게 빨간 딱지 뭐 이런 거 없지요. 나중에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영상물에 뭐 아이들 또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노란 딱지 붙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저는 저학년이나 초등학생들한테는 특히나 이제 유튜브 키즈를 많이 권하기는 하는데 너희들이 불편한 영상을 보거나 안 좋은 영상을 봤을 때는 신고하는 정신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저희 영상물 등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은 저희 영상물 등급위원회 올바로 봄이라는 사이트가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등급 분류에 대한 영상 온라인 교육도 만들어져 있고요. 퀴즈 막 이런 것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는 선생님들은 여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바로 봄이고요. 저도 강사로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이 유튜브 못 보게 하는데 제가 유튜브에서는 이런 거를 볼 수 있지. 너희는 이런 채널 뭐 보고 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 저는 보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 저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 알면서도 알고 나를 지키는 것들을 더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강사,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늘 우리가 접하는 것들을 하나라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강사의 역량에서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미디어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이야기 선생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디어뿐만이 아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선생님들께서도 영상물 등급 제도가 있다라는 거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수업에도 좀 적용을 하고 아니면 우리 주변의 아이들한테도 조금 설명해 주면서 건전하게 아이들이 좋은 영상물들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저 또한 그런 것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준비 이 정도 했는데요.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나, 네.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영상물 등급위원회 수업하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수업 영상물 등급위원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등급 제도 설명을 한 후에 아이들하고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라든지 너희들이 이런 영상을 봤을 때 어떤 경험을 가졌니? 그래서 뭐 만약에 제가 준비해 갔던 영화가 불편한 아이들도 있어요. 무서워요 하는 친구들도 있다면 그런 친구들은 잠깐 뭐 눈을 가려도 돼.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그 나이에 맞는 영상물들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 영상에 대한 분석도 좀 해보고 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졌을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그 장애인들을 위한 베리어 프리 영화도 많이 수업에 참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영화긴 하지만 장애인, 비장애인들 모두 볼 수 있는 이런 장치들도 있다라는 거 많이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질문, 채팅창에, 네.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들이 굉장히 네, 많으시네요. 네, 200여 분이 맞습니다. 오늘 많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많이 들어오셨어요. 네. 많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네, 네, 따로 질문이, 만약에 혹시 지금 네. 당장 기억나지 않으시더라도 추후에라도 궁금한 것이 생기시면 저희가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강사님들과 소통하기 위한 그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사이트를 하나 구비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그 Q&A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제가 강사님께 아, 전달드리고 네, 답 네, 받으면 강사님께 네. 다시 그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많이 많이 소통하시고요. 즐거운 영상물들로 아이들한테 좋은 길 안내를 하시는 길잡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영상물 등급위원회 미디어 강사 지혜영이었고요. 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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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들으신 강사님들께서 강사님에 대한 칭찬이 엄청납니다. 네,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순서는 이제 사실 실제로 이제 가셔서 어떤 수업을 하실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저희는 2차 시 수업을 준비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그 2차 시 수업의 흐름에 대해서 안산 호원초에 근무하시는 임송희 선생님께서 수업의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수업하시면서 유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송희 선생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안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원초등학교, 네. 네, 네, 그러면 저는, 화면 공유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준비가 우선, 되시면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하실 선생님께서는 네, 요 프로그램 개발에도 참여하셨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활동도 많이 하셔가지고 선생님들께 수업의 진행에 대한 노하우를 아마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서 소개받은 안산 호원초등학교 교사 임송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강사님들 앞에서 이제 수업 자료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저는 저희가 사용하는 그 수업 자료를 바탕으로 짧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혹시 디지털 발자국이라는 교재가 보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 교재는 강사와 교사 신청해주신 학급에 배부가 되는 교재고요. 저는 이 교재를 바탕으로 수업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교재 안에 보시면 1차 시부터 총 4차 시까지 수업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강사님들께서는 그 1차 시에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시고 2차 시에는 헬로메이플이라는 코딩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컴퓨터실에서 아마 수업을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 자료는 1차 시에 해당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1차 시에서 이 모든 자료를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지도안과 PPT로 준비한 내용은 1번과 2번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내용을 어떻게 수업에 사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PPT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교재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인쇄본을 받아보시면 양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뒷면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카드를 가지고 게임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게임용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나와 있는 2차 시까지 활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가 선택 활동으로 그 활동 3을 추가해 두긴 했어요. 왜냐하면 게임이 좀 빨리 끝난 친구들은 남는 시간에 할 일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요 실천하기 부분을 선택 활동으로 두었으니까 요거는 강사님들께서 수업하시면서 시간 배분 잘 보시고 뭐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수업 이후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는 공유 중지를 하고 PPT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PPT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강사님들이 수업하시기 편하시게끔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 자료를 개발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업 1차 시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큰 주제는 디지털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발자국을 주제로 총 2차 시 수업을 준비했고요. 동기유발부터 해서 필요한 영상 자료나 퀴즈 내용들도 다 넣어 두었고요. 그리고 정답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에 답을 써 두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가시면 이제 빈칸 채우는 퀴즈들이 좀 더 나오거든요.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 빈칸에 답을 적어 두었으니까 참고하셔서 수업하실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강사님들께서 워낙 베테랑이시다 보니까, 제가 뭐, 수업 꿀팁을 드리기에도, 네, 드릴 건 딱히 없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활동 2 부분이 조금 게임 이해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활동 2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활동 2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 빈칸과 그림이 있는 카드, 그 카드를 활용한 메모리 게임인데요. 메모리 카드를 아이들에게 뜯으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게임 준비를 하셔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카드는 총 12, 그리고 것 같아요. 2인 1조가 팀, 네, 설명해 주시면 설명에 대한 내용은 여기 다 적어 두었는데 어,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할때 효과가